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 204표, 부 85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111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정치부 기자 그리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현 기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탄핵 인용이 되든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되든 간에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을 좀 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인용돼도 또 기각 또는 각하가 되더라도 이 전국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예.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즉시 복귀하게 되는데요. 어떤 결정이든 전국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 전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막판 여론전에 집중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헌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예. 앞서 중계에서 보신 것처럼 예. 나경원, 김기현, 윤상원 의원 등은 밤샘 릴레이 시위에도 참석을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직접 들어가서 공판을 지켜보는데 이 마지막까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관들이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거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선수별 또 상임위별로 막판까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늘 일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8대0 파면을 위한 끝장 집회를 여는 등 말판 여론전에 끝까지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 기자. 그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111일 만에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111일 만에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고 또 최종 변론이 종결된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8일 만입니다. 이렇게까지 좀 길어지는 이유 뭡니까? 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내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앞둔 어제도 이 결정문 조율에 매진했는데요. 지금도 사전에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앞둔 오늘 아침에도 헌법재판관들이 출근을 해서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이는 평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오전 마지막 평의를 가진 뒤에서야 이 최종적인 서명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오늘 탄핵 심판 선고는 방송사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일반인 방청객도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20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총 9만 6천여 명, 경쟁률이 4,800대 1을 기록을 했거든요. 4,800대 1이요. 네, 또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 재판관들의 출근길 모습도 오늘은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도 여론에 관심을 쓰는 모습인데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이번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만큼 좀 늦어졌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헌재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에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그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요, 옆에서 이제 있는 안국역 부근에서 지금 밤샘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선고 공판을 또 하면 방청도 한다고 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좀
좀 슬쩍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철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에 7시쯤 한 60명의 국회의원이 모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밤늦게 그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당은 10시 40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11시 30분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차분하게 이 현재 선고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이고요.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야죠. 그리고 현재 방청을 할 것으로 예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방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또 실제로 방청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한번 짚어볼 텐데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천에서 1만 명, 그러니까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아마 부각한 걸로 좀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좀 어떻게 좀 전해주실 수 있는지요? 어제 그 말씀은 4.3 76주년 추념식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면서 4.3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노상한 수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상계엄의 위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은 선고가 있는 날이고 양 진영이 치열하게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주장해 왔고 오늘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한 측이 격앙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부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향후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입장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오늘 결과가 이제 5대3 뭐 혹은 6대2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갈릴 경우에는 좀 한쪽에서는 이제 깨끗하게 승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금 우려 섞인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송영훈 전 대변인님, 만약에 헌재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 결론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이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국민의힘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요? 승복을 좀 강조해 왔으니까 승복을 하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복해서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을 해왔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그 어제 메시지도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의 최소화에 방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거기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처럼 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상당한 상실감과 또 실망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것도 당에서 해야 될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님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민주당은요, 만약에 오늘 결과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리라고 보십니까? 그 상황 이후를 상상하거나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 그 상황이 2024년 12월 3일 이전의 대한민국 그 정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뭐 국민들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요한 변수는 복귀한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상황으로 국가를 또 통치하려고 한다고 하면 큰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이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크긴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대응 시나리오 또 예상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좀 가정에 기반한 내용에 좀 기초를 두다 보니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이어서 가정에 기반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할 때요. 예, 60일 이내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금 현 상태 앞으로의 조기 대선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조기 대선 일정이 된다고 하면요. 2017년 사라에서 보다시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의 모든 일정이 진행돼야 됩니다. 바로 이 예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요. 민주당 경선 일정이 또 시작이 됩니다. 뭐 사실 정신없이 지나가겠죠. 근데 사실은 뭐 차분하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장기 과제로 준비는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대비한 완벽한 준비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은 될 거고요. 또 뭐 이재명 대표가 유력 후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또 여러 분들이 대선 출마를 준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경선에 참여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선 일정에 간다고 하면 민주당은 뭐 경선을 통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당력을 좀 모아가는 이런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송 전 대변인님, 그러면 우리 여당 얘기도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권 잠룡들,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 뭐 사실 잠룡들이 많이 있는데 여권에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결정될 경우에는 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세요? 조기 대선이 결정되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그 위헌 위법의 정도가 대단히 중대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이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지지층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비상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 그리고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 간의 그 조기 대선 경선에서의 그 대립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그 두 정치인을 중심으로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만약에 우리 송 전 대변인님,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론을 낼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분간 조금 이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격화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만약에 기각 각하가 된다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선고일 이틀 남은 상황에서도 승복에 대해서 언론에서 물으니까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렇죠. 본인의 승복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 선고일이 고지된 이후에 언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직무에 복귀하게 됐을 때 야당이 지금도 줄탄핵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다든가, 나아가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재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야가 모두 다 승복하고 국민 앞에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이제 김현 기자한테 드리겠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나면 여야에서는 각각 오늘 좀 어떤 일정들을 좀 소화하게 됩니까?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조희로 기자의 설명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비상대책위원회 소집을 하고요. 당 지도부가 TV로 생중계를 함께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도 아직 확정적으로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지켜볼 걸로 관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선고 결과가 나오면 여야 지도부는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서야 본격적인 당의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번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여야 모두 각자 원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상반된 반응을 보일 것 같고요. 또 지금 여야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르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정치부 기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